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태종 이방원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주말 드라마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주를 보면 정민년, 병호, 월, 신묘일, 을미시에 해당합니다. 출생시는 제가 나름대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이 사주는 연주의 정미로 태어났습니다. 정화는 이 사주에서 병관 7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첫인상은 매우 카리스마 있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화는 병화와 달리 인위적인 불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 혁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특히 나라를 건국하거나 새로운 체제나 시스템으로 바꾸는 데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화가 관성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혁명가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박정희 대통령도 경신일주에 정해년에 태어난 것입니다. 정화가 관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토는 흔히들 양띠라고 얘기합니다. 양은 유순하면서도 고집이 매우 강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태어난 월이 병호월입니다. 병화는 자연적인 태양의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정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월간의 정관과 연간의 편관은 관살 혼잡을 이루고 있어 탁한 기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원국이나 운에서 임수나 개수를 만나서 정화를 제거시켜주면 관살의 탁기가 사라지고 청기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주는 운에서 임계운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태어난 월이 5월입니다. 5화는 가장 더운 계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하지가 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 사주는 하지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화가 살행하는 계절에 태어난 것입니다. 5화는 모든 것이 자기 주도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대외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5화의 특징은 빛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필이 꽂히면 매우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일주는 신묘일에 태어났습니다. 신금은 글자의 형상 그대로 십자가 위에 서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성격이 매우 예민하고 치밀하고 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지의 묘는 편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스케일이 크고 남성다움과 통쾌함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지에 극하는 재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도하고 장악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주는 을미로 추정을 했습니다. 을은 편제로서 역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화기가 매우 강한 사주인 것입니다. 오화는 미토를 만나 옴이 화를 이루고 천간의 병정이 투간하여 사실상 지지는 사곰이 화방국을 이루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지도 을미가 되어 일지묘와 묘미 한목하여 목생화함으로 화가 매우 태왕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주에 이처럼 화가 태왕하면은 일단 화를 극하는 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는 어디에도 수가 없습니다. 사주의 수는 식상에 해당하는데 식상이 없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식상이 없으면 자기가 스스로 정한 틀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강한 것입니다.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화기가 너무 강하고 수기가 약하면은 신장 방광 쪽이 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기가 부족하여 질병이 따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주에 수가 없으면 금을 찾아야 하나 이 사주에는 금도 또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 금도 쓸 수 없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왕한 화를 그대로 쓰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주에는 화가 용신이 되고 화를 도와주는 목은 희신이 되고 화토는 동군 동법을 쓰기 때문에 토까지도 용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금도 또한 나쁘지 않는 한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주는 수가 기신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의 그간 정치적 행적을 살펴보면 기신에 해당되는 처가를 철저하게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는 기신이고 수는 수생목하여 재성을 도우기 때문에 처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처가의 민씨 가문을 초토화시키고 그 처남 4명을 다 사약을 내려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주는 금은 한신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수를 생하는 기신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도 보면은 이복 형제는 전부 다 죽이게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원은 월간의 병화와 병신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관살인 병과 정은 아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화는 첫째 아들인 양령대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령대군과는 묘미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아끼고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화는 연간에 있기 때문에 인연이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화는 셋째 아들인 충령대군 훗날의 세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병화와는 병신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매우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묘파를 이루기 때문에 또한 갈등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병호는 제왕지에 임하고 있고 사옴이 방합의 기시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천하의 가장 강한 태양빛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묘미 목이 가세되고 있기 때문에 병화의 기신은 천하를 밝히는 병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아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신금 또한 월덕기인의 합이 되기 때문에 세종대왕을 매우 아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령에게 쏟아붓지만 양령은 어긋나는 짓을 하고 결국은 왕위 자리를 세종이 충령대군이 물려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원의 사주는 화기가 태왕하면서도 용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크게 대발을 하였던 것입니다.